11월 19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최대 10년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하원을 통과한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는 원래 추구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 만에 의회에서 검토한 가장 광범위한 이민개혁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11년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 미비자에게 최대 10년의 노동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약 650만 명이 이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에는 또한 지난 회계년도 말에 만료된 22만여 개의 미사용 가족 초청 비자와 15만 7천 개의 취업 비자의 재사용안도 포함돼 현재 대기 중인 비자 신청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최근 공지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재단 측이 운영하는 코리안.net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12월 5일까지 활동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상은 각 지역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한인단체들이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첨부된 재외동포 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란을 꼼꼼히 살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은 19일 1조 7,500억 달러의 사회 및 기후 지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드 베러 백 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은 220대 213으로 공화당의 하원 투표 지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일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한 보편 육아 서비스 제공, 4주간의 가족 및 의료 목적의 유급 휴가, 저가 주택 건설, 메디케어 확대,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중심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제 회복을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추수감사절 이후 몇 주 안에 상원 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레드 골든 의원은 이 패키지에 반대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고소득 주택 소유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및 지방세에 대한 연방세금 공제 SALT의 인상 조항에 반대했습니다. 세금정책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SALT 한도 인상은 소득상의 10%의 미국인에게 주로 혜택을 줄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민주당의 의지에 반대하는 발언을 8시간 넘게 했으나 결국 통과됐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케노샤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피고 카일 위튼하우스가 19일 1급 고의 살인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튼하우스는 지난해 8월 25일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시위대에 반대하는 민병대로서 활동하면서 AR-15 반자동 소총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위튼하우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17세인 위튼하우스가 18세 미만의 고성능 화기 소지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단이 위튼하우스가 사용하는 총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후 해당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피해자 중 1명은 위튼하우스가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라 위협이 크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녹화 영상으로 인해 이번 판결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진정을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 500명의 주 방위군이 케노샤에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의약품으로 둔갑한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한 10대들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16세의 한 청소년이 유명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냅챗을 통해 구매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고 사망했습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하기 때문에 2mg만 복용해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해 1년 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19일 아침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게 승인했습니다. FDA 국장 제니 우드콕은 부스터샷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FDA의 19일 발표와 동시에 패널을 소집해 부스터샷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승인된 부스터샷은 현재 고위험 대상자와 노인 그룹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달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감염에 대한 효과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6%에서 43%로 떨어졌으며 모더나는 89%에서 58%, 얀센 백신은 86%에서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되더라도 백신 접종자는 여전히 입원과 사망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받는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미국인 중 80%가 적어도 한 번의 접종을 받았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9,568명, 신규 사망 1,24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720명, 신규 사망 3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6%로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3.8%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